안녕하십니까. 비트님 황성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테스트 활용 어디까지 해봤나? 학원 테스트 활용 기술의 정리입니다. 선생님들 모두 수업하실 때 테스트 활용하고 계시죠? 자, 요 테스트가 제가 활용했던 방법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활용한 거 플러스 해서 이거를 저보다 훨씬 더 잘 활용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래서 요것만 잘 가다듬어도 나의 확실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본인 테스트 일반적으로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테스트 보시지 않나요? 자, 내용 들어가면서 하나씩 우리가 따져보죠. 학원에서 활용하는 테스트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테스트가 다 테스트지 뭐가 있냐 그랬는데 굳이 나눠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테스트들이 있죠. 뭐 영어 선생님들 단어 테스트 진짜 많이 보실 거고, 수학 선생님들도 테스트 많이 보실 거고, 수능 수업 하시는 분들 보통 수업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 먼저 보고 테스트에 대한 해설 들어가고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시죠. 그래서 뭐 중간중간 퀴즈도 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복습 테스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 내에서 활용을 하는 테스트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들어보셨죠? 동형 모의고사는 이 동형이라는 말이 어디서 처음 나왔냐면 공무원 시장에서 처음 나왔어요. 그 공무원 그 시험이랑 똑같은 형태의 모의고사를 제공합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역으로 이제 이 고등학습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중등학습 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이 수능에서는 당연히 수능과 똑같은 형태의 모의고사가 예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막 그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총력 테스트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종로 모의고사, 대성 모의고사 이런 것들 되게 유명한 모의고사들이 있었고 지금은 유명한 국어의 이감 모의고사가 이제 국어 모의고사계의 굉장한 수익 모델이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거기에 뭐 바탕 모의고사니 상상 모의고사니 뭐 이런 것들이 추가로 붙었고 그 다음에 수학 쪽에서는 시대인재 서바이벌 모의고사 이게 완전히 데이트를 쳤고요. 이거 외에도 각 인강의 유명 선생님들은 수능이랑 똑같은 형태의 모의고사를 실전 테스트가 보통 실전 파이널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들어가는 게 추석 전후부터 들어가니까요. 그때부터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내신 시장까지 와서 내신에서도 학교 시험과 똑같은 형태의 모의고사를 주는 경우들이 있었죠. 이 동형 모의고사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쓴 지는 몇 년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입반 테스트가 있습니다. 입반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반이 레벨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학원에서의 입반 테스트를 보다가 일단 다른 과목들도 퍼져나갔고, 그 다음에 요즘은 대치단과에서 고등 내신 시장에서 1타급 선생님들은 자기 이름을 건 테스트가 다 존재합니다. 특히 수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들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뭐 청담 어학원이니 이런 데서 어학원에서도 들어갈 때 테스트 입태를 보죠. 이게 쭉 내려가서 이제 초등학생들도 입태를 보던데, 대치 3대 어학원 뭐 이래서 거기 입태 본다, 뭐 이래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반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적 테스트. 요거는 그냥 공부한 양을 누적해서 계속 테스트를 보는 건데, 이걸 굳이 넣은 이유는 뭐냐면, 요즘 대치 중등에서, 그 누적 테스트 학원, 누태 학원이라는 곳들이 이제 트렌드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적 테스트, 이건 보통 공통수학 과정을 단원을 누적해서 계속 보는 케이스라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테스트들이 브랜딩화 된 것들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생님들은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복습 테스트요. 선생님들마다 다 하실 거고, 테스트 안 하는 선생님 없죠. 어떻게든 시험은 보잖아. 자, 그다음 동형 모의고사 제작하고 계십니까? 수능 선생님들은 수능 파이널 문제들 제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신 선생님들은 내신 동형 모의고사 파이널 때 이거 제공을 하고 계십니까? 자기 이름을 건 입반 테스트 또는 우리 학원에 입반 테스트가 있으십니까? 누적 테스트에 이제 중등에 걸려 있는 거니까 요거는 뺀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이 중에 뭐 최소한 복습 테스트는 하고 계실 테니까 이렇게 종류가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레벨을 좀 보겠습니다. 레벨. 이게 타이틀이 학원 테스트 활용 레벨이잖아요.
테스트를 활용하는 목적이 이제 레벨이 되는 겁니다. 테스트를 활용하는 목적이. 테스트 왜 보나요, 학생들? 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끔 수학 선생님들 방학 때 10 to 10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실 때 4시간씩 계속 끊어서 수업을 하는데 할 때 4시간 내내 수업할 수가 없으니까 몸이 안 되잖아요.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그때 좀 시간을 확보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 컨디션 조절의 목적도 있는데 이건 꼼수고 좀 대의적인 목적, 외부에 보이는 목적을 하면 첫 번째는 이 학생이 내 수업을 잘 소화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최초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습을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거를 하는데 테스트를 보는데 그럼 레벨 1도 이게 0.1이 있고 0.99가 있고 그래요. 이 안에. 자, 테스트를 할 때 이 테스트가 내 학습을, 내 수업을 잘 소화하고 이제 확인을 하려면 이 테스트 문제는 강사가 다 만들거나 어디서 테스트 문제를 갖고 와도 내 의도가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스트를 예를 들어서 뭐 고1 모의고사를 한 회씩 준다. 이건 제대로 된 테스트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고1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한 뭔가를 해놓고 모의고사를 보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차라리 고1 모의고사 중에서 요번에 뭐 주제 유형을 다 했다면 주제 테스트만 딱 보는 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죠. 아이들이 제대로 소화했나 안 했나 이런 거 확인할 때. 그리고 가장 간단한 거는 암기 테스트니까요. 암기랑 관련된 테스트들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개념 학습을 제대로 했나 이런 걸 테스트할 때 과학 선생님들이 보통 OX 테스트를 많이 쓰죠. 과학이 이제 문제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옳은 것만 옳은 뭐가 고른 것은 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명제 테스트를 하죠. 자, 그게 뭐가 됐던 복습을 위한 테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이 수업을 올바르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제대로 따라오고 있나 아닌가를 체크하는 가장 기본적인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좀 관행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이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관행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기왕 할 거면 내가 조금 더 테스트에 공을 들여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너무 궁금해서 이런 경우였습니다. 분명히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분명히 똑같은 수업을 했고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수업을 했고 얘네들 점수도 비슷하게 나왔어. 내 테스트에서. 근데 시험만 보면 애들 테스트가 점수가 확 하고 갈려. 이게 잘 본 애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내 수업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내 예상보다 못 본 애들이 나온 거는 내가 뭘 놓치고 있었을까라는 걸 하려고 고민해서 그럼 학생들 상황을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학생이랑 상담을 해보면은 얘네가 제대로 얘기할 때도 있고 지가 지 상태를 모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 같아요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테스트 보는 게 가장 그나마 나은 수단이었더라고요. 물론 그 테스트를 아이들이 열과 성의를 다 안 해서 보면 막 찍은 게 맞게 되거나 막 이러면은 그 못 걸러내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테스트를 보고서 학생들이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 가지고도 상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얘가 2번을 해서 틀렸으면은 이걸 몰라서 틀린 것 같아. 그럼 학생 잡아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 여기서 요 부분 보고서 2번 했니?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닌데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테스트 자체를 굉장히 저는 좋아했습니다. 좋아하고 많이 활용한 편이었어요. 자, 두 번째. 학습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테스트를 보면 이게 보통 수능에서도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매번 테스트를 보면 나 모의고사 몇 회 풀었어. 이러면 내가 공부를 많이 이게 실제로 안 푼 거보다는 점수가 오르겠지만 성적이 오르겠지만 학생 이거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틀린 거 오답도 제대로 봐야 되고 맞춘 건 제대로 맞췄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다 떠나갖고 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학습을 학생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너네 이제 모의고사 몇 회 풀 거야 앞으로 또는 몇 회 다 풀었어. 그리고 그 성적을 잘 모아서 예쁜 성적표를 하나 만들어 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학습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부여해 주는 목적으로 일부러 테스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학생의 현재 수준을 진단한다고 그랬는데 레벨 1에서 확장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번부터, 테스트 1번부터 뭐 30번까지 하던 100번까지 하던 제가 이제 만든 테스트는 100번까지 하는 테스트인데요. 1번부터 30번이 됐던 100번까지 됐던 얘의 수준을 진짜 디테일하게 진단해낼 수 있도록 테스트를 설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놓는 겁니다. 이런 테스트는 보통 저는 입반 테스트에 많이 써요. 이거를 매번 이렇게 만드는 건 너무 폼이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요 수준을 진단한 거를 디테일하게 뽑아서 이제 있어 보이는 성적표를 만들어 갖고 딱 테스트 보면은 딱, 테스트 그 결과가 딱 하고 나오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하기 위해서 처음에 엑셀로 만들었다가, 문항을 그 선택지 전부 다 객관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만든 이유는 그 채점의 용이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각 오답을 했던 것들이 각 오답별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었어요. 정답이 5번이면 1번 안에, 2번 안에, 3번 안에, 4번 안에가 각각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한 문제 가지고 못하니까 좀 뒤로 가서 그 성격 테스트나 MBTI 테스트처럼 왜 비슷한 질문이 뒤에 또 나오잖아요. 그죠?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걸 좀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의 현재 수준이 진단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솔루션이 나오잖아요. 학원에 미리 만들어 놓은 솔루션들 있잖아요. 자, 이런 걸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학원 단위에서 많이 쓰거나 1타급 선생님들이 자기 찍고 들어오는 선생님들, 특히 최상위권 선생님들이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쓸 수도 있고 학교별 강좌하는 선생님들도 이거 무조건 쓸 수 있어요. 일단 첫 시간에 하면은 첫 시간 같은 경우에 수업하실 때 지금 내신 첫 시간을 했겠지만 하면은 처음에 뭐 선생님별로 좀 다르겠지만 시험 범위가 예상 시험 범위를 나가야 되는 거잖아. 예상 시험 범위를. 아니면 지난 기출을 모아서 풀어보던가, 아니면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았어요. 모의고사 수업을 좀 섞어서 하던가 해가지고 아직 진도가 안 나왔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이때 레벨 테스트를 내가 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반 처음 딱 이 학교 오픈을 했을 때 얘네들 테스트를 쫙 보고서 그거에 맞춰갖고 수업을 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 하면서 시간을 잡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리포트가 잘 나오게 제가 아까 엑셀로 처음에 만들었다고 했죠. 엑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LOD 랩스 OMR 요쪽에다가 이 스캔 테스트를 만들어서 올려놨고 거기서 이제 바로 테스트 리포트가 나오도록 세팅을 다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학생의 현재 수준을 진단해서 솔루션으로 연결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신뢰도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별 반 첫 수업 시간에 이것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입반 테스트인데 보통 예비고일 테스트에서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원 또는 강사의 강력한 브랜딩이나 마케팅 도구가 테스트를 밀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테스트 종류 중에서 누적 테스트, 누테 같은 경우가 누테 전문 학원에서 대치동 4대 누테 학원에서 이렇게 4개가 딱 있더라고요. 중등에. 그럼 테스트가 이미 학원 브랜드가 돼버렸어요. 학원 시스템이 누적 테스트 베이스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시대인재의 서바이벌 땅 이 컨텐츠를 중심으로 한 시장을 만든 것도 기본적으로 테스트 문제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그 전엔 또 뭐가 있었냐면, 청담어학원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청담어학원 테스트 보고 몇 반이, 뭐, 애플반이 됐다. 라고 하면 엄마들끼리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전문 용어 쓰듯이.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게 강사의 정해진 반을 수업을 한다고 하면 이 반의 강력한 브랜딩, 이 반 들어오려면 테스트에서 몇 점 이상 나와야 돼요. 만약에 테스트에서 아쉬운 점수가 나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라고 해가지고 커리큘럼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큰 학원의 가장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레벨 3까지만 해봤고 레벨 4는 이제 원장이 돼서 여러 가지를 트라이를 하고 있어요. 재밌는 얘기로 제가 이제 원장 이제 만으로 2년이 돼 가는데 처음에 왔을 때 첫 해, 지금 해수로 3년 차죠. 첫 해에 있던 현재 고1 기준으로 3월 기준으로 해갖고 학생 인원수를 봤을 때, 수학 인원수만 기준으로 봤을 때 첫 해는 제가 4월에 와가지고 이미 인원수가 있었어요. 기존 방식대로 운영한 거. 두 번째는 기존 방식에 조금만 변형을 시켜가지고 수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올해 이제 1학년 되는 학생들이죠. 애들이 들어올 때 테스트를 대대적으로 손을 봤습니다. 이 테스트의 리포트가 굉장히 상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어디까지 손을 봤냐면 학생들이 원하는 이 테스트 점수에 따라서 학생들이 원하는 진학하길 원하는 고등학교 그룹을 나눴어요. 대입 레벨별로. 그래서 A, B, C, D의 레벨별 학군을 그 수학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고, 이 나눈 데에서 너는 A 학교 가면은 몇 등급쯤 나올 건데 이러면 다른 과목들이 비슷하게 나왔을 때 이 대학 갈 수 있어 까지도 우리 입시 소장님한테 요청을 드려가지고 테스트 리포트가 나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영어 테스트 같은 경우도 제가 2018년부터 이 형태의 테스트를 썼는데, 테스트를 보면 예비고일 테스트 딱 보면은 어느 학교 가면 몇 등급 나온다가 나와요. 이게 의미를 잘 보셔야 되는데, 얘가 테스트 봤을 때 뭐 85점 나왔어요, 여기서. 그러면 모의고사 보면은 몇 점 나와요 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모의고사 보면 되잖아. 굳이 이 테스트를 볼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내신 쪽에서 어느 학교 갔을 때 몇 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데이터를 축적해 놓으면은 굉장히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게 되고 학부모님들이랑 테스트 결과 갖고 상담할 때 굉장히 좋은 마케팅 도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를 활용하는 목적 레벨별로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3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써먹은 거 보니까 한 3.5까지는 제가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청담어학원이나 아니면 시대인재나 아니면 이감 모의고사나 이런 큰 기업 수준의 사이즈까지 제가 이 테스트를 활용해 본 사람은 아니라서 저는 한 3.5도 좀 오바고 3.2 정도 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자, 다음에 테스트 활용 시 참고사항들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보다 중요한 건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학생들이 와서 시간을 들여서 테스트를 봤어요. 그럼 테스트 시간이 따로 있던가, 아니면 수업 시간 내게서 보던가, 아니면 무료 테스트라도, 입반 테스트라도 와서 보잖아요. 그럼 고객들의 시간이 소요가 됐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서 간단하게 몇 점 나왔네요. 요 정도 수준이에요. 말로 얘기해 주는 거랑, 테스트 리포트가 예쁘게 쫙 나와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분석한 것처럼 나오는 거랑, 자, 그 다음 이걸 그냥 그대로 주는 거랑, 이걸 가지고 강사가 직접 상담하는 거랑, 이거랑은 각 단계별로 임팩트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강사가 테스트를 직접 만들어서, 반별로 테스트를 직접 만들어서 학원 상황이 된다면, 만들어서 그 테스트를 그대로 보게 하고 그 결과를 내가 좀 힘들더라도 엄마랑 유선이라도 통화를 하면서 테스트 결과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점수가 이 정도 나왔으면은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공부했겠구나. 그럼 엄마한테 전해서 어머니 혹시 얘가 이렇게 공부했나요? 전에 학원은 중학교 때 학원은 어디 다녔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가 학원에서 전 학원에 무슨 학원에 있었고 어느 정도 수준반에 있었고 어떻게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히스토리에 대해서 쌓아놓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더 이 테스트가 탄탄해져요. 동시에 우리의 고객들도 테스트를 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테스트 보고 나니까 이 학원에 등록하고 싶다. 또는 등록하지 않아도 굉장히 좋았다. 라고 하면 옆에 있는 엄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다. 이런 거를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구성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테스트를 어떻게 우리 고객들한테 피드백을 해줄까?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실행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테스트를 만들 때 내 의도가 담겨 있어야 돼. 내 의도. 문항마다 내 의도가 담겨 있어야 돼요. 남의 의도 안 돼요. 내가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 이 테스트 결과를 내가 누적해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예시인데 모든 테스트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의도 간단하게 담는 거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단어 테스트 볼 때 단어 테스트에서 뜻을 쓰게 하십니까? 철자를 쓰게 하십니까? 뜻을 쓰게 하세요? 철자를 쓰게 하세요? 또는 다이어가 있을 때 뜻을 여러 개 다 쓰게 하세요? 그 중에 하나만 쓰게 하세요? 이거는 내 수업의 의도에 따라서 다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특정 학교 대상이다는데 그 학교에서 어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단어 테스트의 형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수능 강사다. 그럼 단어 테스트 어떻게 봐야 돼요? 한글 쓰면 돼요. 굳이 스펠링 쓸 필요가 없어. 왜 얘네들은 스펠링을 쓸 일이 없어요. 수능을 보면서.
맞잖아요. 그 눈으로 보고 뜻이 뭔지만 알면 돼. 근데 그 다이어 시험이 학교에서 나온다 그러면 뜻 다 써야 되겠죠. 어떤 학교는 예문으로 나온다 그러면 예문으로 테스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의도가 담기는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지 5개 중에서 정답이 5번이라고 하면 1, 2, 3, 4번을 오답으로 만들 때도 이 오답이 뭘 잘못 보면은 이걸로 나오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서 테스트에 담으면 이게 베스트입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시간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입반 테스트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조금씩 리뉴얼하면서 매년 이렇게 쓰는데, 요거 말고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돈과 인력을 줘서 이 테스트를 계속 주차별로 볼 수 있게 만든다면, 12주차 과정이다, 8주차 과정이다, 회차로 16회차다 라고 했을 때 이 테스트를 이렇게 다 만들려고 하면은 정말로 좋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테스트 베이스의 진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 결과는 반드시 학생별로 누적이 돼야 돼요. 누적을 할 때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도구는 엑셀이죠. 엑셀에다가 테스트 점수를 조교를 시켜서라도 아니면 내가 직접 하더라도 해야 되고 문항별로 맞았나 틀렸냐랑 오답 뭐 했나도 써놓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테스트를 나중에 소팅을 해보면은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EBS 모의고사 보고 나면 EBS I 들어가고 최다 오답 문항 10개 과목별로 나오고 거기에 각각 오답 이렇게 데이터 나오잖아요. 그 데이터를 내가 우리 학생들 거를 만들어 놓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학생은 뭐 제일 어려운 문제 5번인데 전국에 있는 학생은 3번을 많이 했는데 특이하게 내가 가르친 애들은 2번을 많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신 시험이라는 걸 담당하게 되면은 내신 시험에서는 최다 오답이 되는 오답들이 뭔지를 알아야 지금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어느 쪽이 빵꾸가 났는지가 어느 쪽을 어려워하는지가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별로 누적이 돼야 되고 이 누적만 시켜놓으면 나중에 성적표 만들어서 엄마 주기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한테도 그걸로 상담할 때 되게 좋고. 자, 그래서 반드시 누적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적된 결과는 학생 피드백용뿐만 아니라 학생한테 피드백 해줄 때 이제 성적표 만들어서 주고 학생이랑 상담하고 이럴 때 당연히 도움이 되고 굉장히 좋지만 플러스로 강사로서 내 수업의 방향도 알려줍니다. 강사로서. 그래서 제가 테스트 볼 때마다 간단하게 테스트 제가 수업 한참 할 때 아이들 오면 처음에 테스트를 보는데 한 10문제씩 준단 말이에요. 독해 기준으로 한 10문제, 많으면 10문제, 적으면 한 5문제 준단 말이에요. 딱 주면은 그거에서 제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수업 준비할 때 뭘 하냐면 그 반 레벨이 다 있잖아요. 레벨별로 얘네들 1번의 정답이 3번이면은 최다 오답은 2번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제 나름 그 최다 오답이 나올 만한 번호를 찍고 들어가요. 4개를 다 못하더라도 찍고 들어가서 아이들 테스트 보고 테스트 본 결과를 보고서 이거랑 맞나 안 맞나 봐요. 만약에 딱 맞았다? 그럼 내가 학생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달라? 내가 빵꾸 난게 있는 거잖아. 그거 빨리 메꿔야지. 빨리 알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수업할 때 우리 경력이 되신 분들은 모두가 공감하실 얘기인데 내가 강사가 아무리 열심히 수업하고 나 스스로 막 자뻑이 될 만큼 스스로 감탄할 만큼 오늘 수업 완전 쩔었다 라고 했는데 애들 퇴원하고 애들 점수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나 혼자 해서 그래, 나 혼자. 학생들 수준 보면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학생 수준 안 맞추고 내가 생각한 내 눈앞에 있는 학생의 수준이랑 내 머릿속에 있는 수준의 실제 수준이랑 괴리감이 생기는 순간에 반이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시그널을 주는 게 테스트라고 생각하시고 활용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인 학원 테스트 활용 방법이었고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똑같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로 도움이 되고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댓글에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같이 써주시면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고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